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때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놀때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때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당신이 우리의 든든한 배후 0% 우리가 받는 정부 지원 0% 시위꾼 아냐 시민의 파수꾼 유엔이 인정하는 시민단체 파트너 행동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권력 감시기구 참여연대 놀때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때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놀때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때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김승환 간사입니다. 정부 지원금 없이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참여연대 함께 해주세요. 포털에서 참여연대를 검색해주세요. 전화번호 02-723-4251 머리는 시원하게 뚫어주고 가슴은 따뜻하게 데워주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 책사이다.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책사이다입니다. 책사이다는 참여연대에서 만드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박알라딘이고요. 오늘도 김느낌님과 황주부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후다닥 1세 우리 62회군요. 네. 아, 지난번에 61회였네. 환갑잔치. 뭐 셋 중에 황주부님께서 그래도 환갑잔치 가장 가까우신데 그럼요. 뭐 얼마 안 남았어요. 계획 세우고 계십니까? 전혀요. 요즘에는 잔치 아니라 이렇게 여행 많이 가시더라고요. 네. 친구분들하고 이렇게. 네. 저도 뭐 상상이 잘 안 되네. 약간 창피해하는 분위기라던데. 아 진짜? 왜요? 아니 본인은 쌩쌩한데 환갑이라고 하면 되게 나이 들어 보인다라는 것 때문에 그거를 가급적이면 뭐 요란하게 하지 않는 그런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좀 저도 뭐 몇 분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근데 이게 나이가 예전에는 나이를 워낙 많이 물었잖아요. 그렇죠. 답할 때도 많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많이 이제 실제 그 나이가 주는 어떤 느낌에 비해서 과도하게 이제 뭐 강박을 갖는 분들도 있었고, 맞아요. 뭐 그 나이 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도 많았는데 요즘에는 나이를 물으면 옛날 사람 취급 받잖아요. 고조선에서 오셨어요 이렇게 얘기 듣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런 게 자리 잡다 보니까 딱히 궁금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몰라요. 아주 친해도 누가 그 친구가 나이가 어떻게 돼 이러면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어느 정도 나이 때는 어느 정도는 뭐가 있어야 되고 해야 되고 이런 거 자체가 굉장히 흐릿해진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외관으로도 잘 구별이 안 돼요. 잘. 그렇지 않나요? 옛날엔 딱 보면 뭐 나이가 보이네 어쩌고 이랬는데 지금은 서로 알 수도 없고. 지금은 그냥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좀 구분되죠. 그렇죠. 자, 저희 후다닥이스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 우선 후보부터 만나봐야겠죠. 네. 오늘 제가 제안한 세 권의 후보는 오늘은 문학이 없어요. 최근에 문학을 계속 제안했다 까여가지고 어떤 과감하게 배제를 했고요. 계속 시도해 주세요 앞으로는. 제가 제안한 책 중에 첫 번째 책은 마크 미오도닉이라는 과학 저술가인데 네. 흐르는 것들의 과학이라는 책이에요. 이 사람 전작이 한국에 번역 소개가 됐어요. 그 책은 사소한 것들의 과학. 네. 그래서 그 사소한 것들의 과학은 뭐냐면 어떤 물질을 이루는 재료. 음. 뭐 예를 들면 이제 자기가 신은 운동화 밑창의 고무. 네. 이게 어디서 왔고 어떤 발전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이 뭐 이런 고무들이 우레탄 고무 같은 게 신발로 들어오게 됐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 굉장히 흥미로운 뭐 커피 이제 뭐 필터 그 종이랑 화장실에서 쓰는 종이랑 우유 가게에 있는 종이랑 이거 다 종인데 네. 어떤 원료의 차이와 이제
화학 작용을 거쳐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냐? 같은 펄프인데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재밌겠네요. 재미나게 진짜.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네. 이번 책도 바로 이제 관심이 있었어요. 흐르는 것들의 과학. 이제 흐르는 것이 액체. 그죠. 액체 얘기예요. 액체. 근데 이 사람은 정말 좀 감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네. 액체 하면 우리가 딱 떠올리는 게 뭐 예를 들면 음료, 뭐 물, 뭐 이런 거 네네. 있잖아요. 아니 뭐 바다. 근데 이 사람은 전 다른 게 떠올랐어요. 뭐요? 세제. 아 그렇죠. 세정제 얘기도 나와요. 세제, 요즘에 세제. 워낙 많이 얘기하니까. 주부잖아요, 주부. 근데 저는 흥미로웠던 게 먹는 거 얘기하기 전에 침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오. 침이 액체잖아요. 어. 아 이걸 보자마자 차례만 보고도 아 이 사람 감각이 있어 역시. 예. 침이 없으면 넘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게 있어도 그러네요. 액체가 없으면 우리가 목구멍을 넘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그러면서 뭐 이제 이 책을 소개한 그 출판사 자료를 보면 아마 그분은 군대를 갔다 오신 분이 아닐까 싶은데 뭐 군대에서 이렇게 과자 옛날에 그런 괴롭힘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과자 뭐 좋아해 이렇게 해서 물어보면 새우깡이요 이러면 새우깡을 막 박스로 해서 계속 먹게 한다든지 음료 없이 뭐 이제 입안이 다 이제 막 까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다 액체가 부족해서 벌어지는 일인 거죠. 그런 상상도 못할 만한 네.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액체가 가장 유연한 상태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기체는 이제 구조적으로는 워낙 자유로운데 이제 모양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뭘 이렇게 그러니까 모양은 자유로운데 거꾸로 얘기하면 모양은 자유로운데 이렇게 결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고체는 너무 결합돼 있어서 자유도가 전혀 없죠. 변화가 안 되잖아요. 네. 책상 같은 게 액체만이 그 두 가지를 다 오갈 수 있다. 터미네이터 2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제 수은 같은 거. 네. 네, 흥미로운 책이었고 두 번째는 예언이 끝났을 때라는 책인데 이 책 저는 좀 더 화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책이 뭐냐면 이 사회심리학자들이 현장에 들어가서 취재한 결과예요. 지금은 이게 학계에서 용인되지 않는데 과거에 용인되던 때였어요. 물론 그때도 비판의 목소리는 있었지만 그래서 한국에서도 옛날에 뭐 휴거 같은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1999년. 99년보다 한참 전이에요. 아니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에 다 휴거가 될 거라고. 아니요. 아닌가요? 93년, 92년, 93년 그때였어요. 아, 그랬나요? 네. 제가 초등학교 때였거든요. 99년은 노스트라다무스. 네. 죄송. 그래서 그때 뭐 이제 학교 끝나고 학원 같은 데서 아이들이 다 이렇게 막 수업을 들으면서도 오늘인가? 오늘 어떻게 되는지 다 이런 얘기 했던 기억이 아직도 나요. 생생하게. 진짜요? 네. 어쨌든 그런 유사한 이제 사이비 종교 집단 같은 곳에 취재를 이제 몰래 한 게 아니라 거기서도 이제 용인을 하고요. 용인을 하고 왜냐하면 거기서는 우리는 합리적인 이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고 의미가 있다라고 와서 봐라 분석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결국 여기서도 뭔가 예견한 이 제목이 이제 예언이 끝났을 때잖아요. 네. 예언이 끝났는데 현실은 안 바뀐 거예요. 이제 그때 이 종교 집단을 주도하는 사람들의 새로운 설명과 해석 그리고 이걸 계속 믿고자 하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뭔가 이런 걸 이제 분석하는 책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책의 그 인상적인 대목이 이런 거예요. 한 대목 읽어드리면 이 책의 첫 문장이기도 합니다. 확신에 찬 사람은 잘 바뀌지 않는다. 그에게 나는 당신에게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말해보라. 그는 외면할 것이다. 그에게 사실관계 정보와 수치 근거들을 제시해보라. 그는 출처를 의심할 것이다. 마지막 그에게 논리적으로 반박해보라. 그는 당신 말의 요지를 파악하지 못할 것이다. 자 이게 우리가 다 웃잖아요. 웃는데 이제 이 사람들 얘기는 이런 거겠죠. 그 웃는 우리가 이렇게 무슨 극단적인 건 아니지만 네. 너무나 많은 이런 예언들을 신뢰하고 그게 잘못됐다라고 판명이 되거나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똑같이 듣지 않거나 외면하거나 이렇게 한다는 걸 알려주는 책인 거죠. 되게 극단적인 사례지만 네. 유효한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요즘처럼 이렇게 가짜 뉴스라든지 이런 게 이제 횡행하는 시대잖아요. 그렇죠. 필요한 얘기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천을 했고 네. 마지막 책은 세기의 소울메이트라는 책인데 이 저자가 한국 사람이고 이분도 그런 통계 물리학 같은 과학을 공부한 시인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시인과 경제학자들을 이렇게 짝지어서 얘기를 하는데 경제학자들 중에서는 대부분 어떤 사회 변혁을 얘기했던 사람들 그리고 시인들도 새로운 사회를 꿈꿨던 사람들 네. 근데 이제 각기 다른 방향으로 뭔가 고민해서 어떤 결과를 낸 사람들인데 겹치는 지점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기의 소울메이트라고 제목을 지은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세 권을 권해드렸는데 이번엔 두 분의 의견이 합치된 건가요? 네, 바로 어떤 한 방에. 한 방에. 왜 한 방이죠? 아쉽네요. 세 권 다 쟁쟁한데. 일단 저부터 얘기하면 네. 저는 이제 화학과 나와서 아. 흐르는 것들에 관한 이런 거는 아. 이런 저자가 주변에 많아요. 제 주변에. 그 되게 재미없어요. 그래 막 술 마실 때 예. 막 얘기하고 그런 분도 계시네요. 막 약간 그 보통 이제 너드라고 하죠. 네. 그런 분들이 악의가 있는 게 아니고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그들끼리도 서로 재밌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관심 이런 데 흥미를 보이는 그 일군의 말하자면 그 사람들이 있어요. 덕후 같은 분들이 계신 예, 거죠. 약간 바갈라딘님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이 분포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사실 이제 요게 어렸을 때는 이게 되게 재밌었거든요. 막 소개팅 나가서 이런 얘기 해주고 그랬어요. 하하. 근데 이게 해보신 적 있군요. 네.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이게 뭐라 해야 돼? 저는 참 재밌는데, 그러니까 이게 과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특징이 물질의 어떤 작동 원리 이런 거 되게 재밌어요. 그쵸, 뭐 그쵸. 저도 너무 신기하잖아요. 저도 그렇고 너무 신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까지 내가 알아야 돼? 약간 이런 문과적 마인드의 네. 사람들이 더 많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세상에.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거는 참 어쨌든 이제 이 전작이 있다고 하니까 좀 몰랐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분은 성공한 저자인 것 같아서 야. 좀 부럽네요. 근데 좀 전에 그런 농담 얘기하시니까 최근에 사이언스 조크라는 책이 나왔어요. 사이언스 조크. 네. 그러니까 그런 과학자들끼리만 네. 엄청 웃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들 왜 웃는지도 약간 모르는. 당황스러워하는. 아. 제가 몇 곡지 읽었는데 뭐 기억에 남는 거 이런 거 있어요. 가짜 사례인데 이제 하이젠베르크가 불확정성의 원리를 얘기했던 이제 과속 운전하다 걸립니다 경찰한테. 네. 그래서 경찰이 물어요. 당신 지금 얼마나 빨리 달렸는지 알아요? 이랬더니 전 그건 모르고 제 위치는 압니다. 이게 지금 기느끼님 바로 크게 웃잖아요. 황지부님도 지금 아신 거죠? 아니 뭐 알았다기보다 그냥 웃음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불확정성의 원리라는 게 네. 이제 측정할 때 네. 운동량하고 위치를 동시에 정확하게 알 수 없다라는 두 가지 정보를 둘 다 한꺼번에 알 수는 없다. 네, 변수가 늘 생기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하이젠베르크는 속도를 모르는 난 속도는 모르지. 대신에 내 위치는 안 돼. 이렇게 얘기한 건데 경찰은 당연히 웃지 못했겠죠. 그냥 딱지를 끊었겠죠. 이제 그런 농담들이 가득한 책입니다. 네. 그 안철수 씨가 했던 것으로 알려져서 굉장히 빵 터졌던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얘기도 있잖아요. 그것도 되게 이과인들이 좋아하는 그렇죠. 개그예요. 문과라 이해를 못하고 나 지금 지금. 너무 웃기네요. 오랜만에 이렇게 웃어보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제가 사이언스 조크를 김느끼님께 선물을 하나 보내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언이 끝났을 때는 네. 이 분야의 최고봉은 제가 예전에 소개했던 그 초민망한 능력자들이죠. 그래서 염소. 네. 근데 요런 얘기를 좀 즐겨하는 주변에 친구들이 있어서 네. 제가 나중에 제가 한번 볼 것 같고 요 책도 흥미가 있었는데 사실 세기의 소울메이트가 더 좀 끌렸어요. 그래서 시인과 경제학자들이라는 저도요. 키워드가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잘 썼으면 진짜 내가 모르는 얘기일 것이고 못 썼으면 얼마나 엉뚱한 소리를 해놨을까. 그래서 이 초민망한 능력자들의 리스트에 같이 올릴 수 있는 책이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이 책을 한번 보고 싶다. 그럼 황주부님도 저는- 세기의 소울메이트를 네네. 픽한 것인 거죠? 픽하신 원픽이 거죠? 일단 세계 소울메이트였는데요. 저는 소울메이트란 말을 좋아해요. 음. 그러니까 영혼의 쌍둥이 같은
영혼의 짝이잖아요. 네네. 이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의 어떤 정서적으로 그 일반 명사가 아니라 그 고유 명사를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소울메이트가 지칭하는 그 상대? 그 상대도 좋아하고 소울메이트라는 말도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제 인생에서 소울메이트들이 있고 실제로 오. 저는 제 아빠도 소울메이트예요. 영혼의 쌍둥이 진짜 아빠랑 정말 많이 정말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할 때 보통 웃지 않는데 웃으면서 말씀하셔서 당황했어요. 아 진짜. 보통 이제 아버지랑 되게 닮았다고 얘기할 때는 네. 왜 이런 것만 닮아서 그래서 둘이 싸운다 뭐 이런 아. 얘기가 많잖아요. 저는 그렇진 않고 정말 그래서 소울메이트에 대한 되게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어서 더더구나 이제 경제학과 시 그러면 사실은 가장 멀리 떨어진 것처럼 이미지 메이킹이 되잖아요. 그럼 이들의 소울이 만난다는 건 도대체 어떤 거지? 이런 되게 궁금증이 있어서 그 자체로 되게 끌려서 저는 1번 원픽했고요. 두 번째 픽이 사실은 액체였어요. 요즘에 제가 원래 과알못이었던 거 아시잖아요. 제가 네네. 진짜 책 사이다 때문에 약간 과학에 아주 티끌만한 흥미가 생긴 이유로 액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물을 바라본 적이 없는 거죠. 그냥 뭐 책상이고 뭐 이렇게 바라보지. 액체라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또 어떤 세상이 열릴까가 되게 궁금해서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바로 느낌님이 언픽해 주셔서 네. 저는 이 세계의 소울메이트 처음 제목 봤을 때 부제를 안 보고도 그냥 관심이 생겼었어요. 진짜요? 그러니까 시인과 경제학자가 아니라고 해도 어차피 이게 네. 이제 인문 분야로 나왔으니까 어떤 문화 예술 영역에서 이렇게 짝이었던 얘기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는 늘 관심이 있는 주제라서 네. 흥미롭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제 부제를 보니까 시인과 경제학자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아까 김느끼님이 우려하신 약간 뻔한 얘기 아닐까라는 네.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저자가 또 국내 저자라는 또 다시 반전이었어요. 보통 이런 책 대부분 해외 저자죠. 저자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좀 매력적이었던 것 같고요. 자, 그럼 어쨌든 오늘의 결정은 세기의 소울메이트인데 저희 본격적으로 그럼 후다닥 1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작하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 책사이다와 국내 유일의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매주 목요일에 번갈아 찾아갑니다. 정부 지원금 없이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참여연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참여연대를 검색하시거나 참여연대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2-723-4251입니다. 네, 오늘의 후다닥 1세 저희가 1세가 빨리 팔리길 바라는 마음으로 골라서 함께 소개하는 책인데요. 북인더갭 출판사에서 나온 김연 작가의 책 세기의 소울메이트고요. 부제는 케인스에서 에이드리언 리치까지 세상의 변형을 꿈꾸는 시인과 경제학자들입니다. 이 저자 소개를 먼저 잠깐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자 소개 굉장히 클래식하게 쓰여져 있네요. 독특하던데요, 전 되게. 네, 1980년 서울에서 태어난 이게 이 주로 소설이나 시인들, 작가들 이렇게 많이 쓰는데 어쨌든 공부를 하셨고 이후에 세계 곳곳에서 컴퓨터 공학, 통계 물리, 경제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이제 등단을 하셨고 돈을 부제로 한 시들을 써오고 계시대요. 네. 그리고 지금은 키스트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금융경제, 정보, 머신러닝과 복잡계 그리고 돈의 철학을 연구하고 책을 집필하고 있다. 일단 이력에서 너무 이 관심이 가는 저는 분이죠. 이력에서 정말 독특했던 게 네. 뭐냐면 서울에서 태어나 대향 이중섭과 소월 김정식, CR 함석헌의 오산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이 부분이 너무 독특했어요. 그리고 사실 이 책의 군데군데에 이 오산 학교의 이야기가 살짝쿵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이 이분의 정체성에 정말로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네. 그래서 되게 특이했어요, 그게. 그러니까 한 누군가에게 내가 무슨 과 전공을 했다던가 이런 게 아니라 그것도 그냥 오산학교가 아니라 CR 함석헌의 오산학교를 졸업했다는 게 이게 보통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굉장한 흥미를 가지고 저는 사실 읽게 됐어요. 저는 이거 서점에서 샀거든요. 오프라인 네. 서점에서 샀는데 별 생각 없이 앞장 날개를 딱 펼쳤는데 저자 소개가 있길래 읽는 순간 이 사람은 찐이구나. 찐이 나이도 1980년생이면 저희 또래예요. 그러네. 전 지금에야 그걸 깨달았어요. 저희 또래에 자기 소개를 이렇게 쓸 수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저도 지금 너무 당황했네요. 상위든 하위든 0.5%. 저 1980년을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는데 네. 되게 멀다고 느꼈죠. 네. 네, 왜냐면 아니, 이렇게 쓸 리가 없거든요. 네. 그리고 약간 사진도 있거든요. 네. 약간 초월한 듯한 그 인상이 있으셔서 여러 가지로 되게 흥미가 가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일단 저는 사자마자 나오면서 이 책을 봤습니다. 근데 이 책이 여러 가지로 취향 저격인데 일단 작아, 그리고 가벼워요. 네. 글자가 커. 그리고 중간 중간에 사진 한 페이지씩이 나와서 되게 시원하고. 네, 너무 좋아요. 네. 이 사람이 뭔가를 아는 사람이다. 이 강력한 믿음과 함께 저자에 대한 신뢰가 급상승하면서 그랬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봤는데 굉장히 좋았어요. 굉장히 좋았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네. 일단 그 세상의 변혁을 꿈꾼 시인과 경제학자들이라는 부제와 세계의 소울메이트에서 우리는 항상 좀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셋 다 이런 책이겠지 생각하면 어김없이 빗나가요. 항상 그 예상이. 그래서 세계의 소울메이트, 이거 세계의 소울메이트 아니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만난 적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이 안에 맞아요. 많아요. 그러니까 챕터 하나당 시인 한 명, 경제학자 한 명이 나오는데 둘이 서로 아는 사이인 사람도 있지만 관련 없는 사람이 더 많아. 근데 왜 소울메이트냐면 둘이 한 생각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네. 같은 곳을 바라봤다는 네.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제목이 처음에 책 읽기에 방해가 됐어요. 음. 왜냐면 소울메이트 내가 좋아하는 건데 내가 관심 있는 데라고 일부를 읽어가는데 이게 무슨 소울메이트야. 왜 여기다 이걸 갖다 붙여. 라는 느낌을 가지고 읽었는데 사실 2부부터 되게 몰입하면서 읽게 됐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2부의 주제가 제가 조금 더 관심 있는 주제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소울메이트라는 생각을 걷어놓고 보면 되게 잘 없는 저작이기도 하고 굉장한 뭐랄까 섭렵? 끝에 나온 저작이기도 네네.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흔히 접할 수 없는 정보가 너무 많이 들어있는 책이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이 이 음. 책에서 저는 재밌었던 부분인데 음. 뭐 이제 경제학자들 일부엔 그나마 우리가 아는 경제학자들이 그쵸. 많이 나와요. 뭐 칼 폴라니, 네. 뭐 슌페터, 뭐 네. 케인스 이런 사람들 쭉 나오는데 음. 이제 2부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다른 경제학 네. 뭐 이런 걸 이제 꿈꿨던 사람들의 얘기인데 음. 그러니까 그런 주제에 어쨌든 음. 우리 책사이다에 참여하는 네. 우리 세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이 있고 읽어왔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네. 금시초문인 사람들이 꽤 맞아요.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나 어.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놀랐어요. 그래서 옛날에 막 녹색평론에서 그런 사람들 어. 처음 만났을 때 그런 느낌들이 네. 이 사람 글을 더 읽어보고 싶은데 음.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서 저는 일단 정보로만 봐도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 연결 짓는 부분에서는 네. 이게 40곡지가 넘잖아요. 네. 그러니까 편차가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밀접하게 두 사람이 연관이 있는 그러니까 에피소드가 있으면 좀 더 이제 설득력이 사실 있는데 왜냐하면 내용과 상관없이 네. 실제로 두 사람이 연관이 있기 때문에 설득력이 확 와닿는데 네. 이제 그게 없는 경우에는 이게 이 책에서 다루는 사람들이 이제 바라봤던 방향이라는 크게 보면 네. 뭐 공생의 경제학, 뭐 협동의 경제 이런 맥락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꼭지와 어떤 꼭지가 아주 크게 이제 극명하게 구분되지 왜냐하면 이게 막 한 꼭지에 10쪽이 안 돼요. 막 네. 대여섯 쪽이니까 이렇게 큰 줄기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앞선 꼭지와 뒷선 꼭지가 전혀 다른 얘기는 아닌 거예요. 네네. 그런 지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약간 이제 텐션이 떨어지는 느낌은 있죠. 읽는 네. 과정에서. 네. 이 이제 함석헌의 오산고등학교를 네. 졸업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CR의 사상, 네. 생명 존중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제가 경제학자의 이름을 뭐 경제학 전공하지 않아서 많이 알진 못하지만 그래도 뭐 이런저런 뭐 개론서 뭐 이런 거는 많이 읽었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듣도 보도 못한 경제학자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비슷한 느낌을 받았던 책이 예전에 김옥이 교수가 썼던 네. 전에 소개하셨었죠, 뭐였죠? 저희. 그
2017년에 올해 책을 소개했던 책인데 세상을 뒤흔든 사상. 맞아요. 이렇게 파란색 표지에 이렇게 네. 홀로그램 박이 있었던 건데. 네, 홀로그램 메비우스띠 같은 뭐 네. 약간 이런 게. 그래서 이제 그 책이 떠올랐어요. 그 책도 보면은 어떤 한 뭐 사상가의 그 일생과 이제 이 사람의 사상의 핵심 네. 그리고 이제 그거를 뒤에 연구했던 사람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쭉 해서 되게 한 줄로 끼워주는 되게 쾌감이 있었는데 이 책 같은 경우도 경제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경제학자들의 어떤 이론이나 이런 네. 거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요. 대신에 이 사람이 대략 어떤 저작을 남겼고 어떤 연구를 했는데 그런 걸로 미뤄봤을 때 이 사람의 시각이 이 사람이 사물을 바라보는 인간을 바라보는 경제 제도와 뭐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런 것이었고 그런 점에서 이런 시인과 닮았다라고 얘기하는 책이어서 일단은 경제학 공부를 하고 싶은데 경제학 책 아직 안 본 사람들은 일별하기에 되게 좋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뭐 칼폴라니의 이제 전공 서적이라고 할 만한 네. 거대한 전환이나 네. 이런 책을 읽기 전에 이 책을 딱 보고 칼폴라니는 이런 성향의 사람이고 이 사람이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정도를 미리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교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전 되게 신기한 게 정말 짧은 페이지 안에 그의 사상의 핵심과 그 핵심이 어디로부터 동기화되었는가가 맞아요. 딱 이제 나오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수월하게 읽혀요. 그 사실은 우리가 글을 써보든 글을 읽어봐든 20페이지, 30페이지, 40페이지에 걸쳐서 얘기되는 것들을 굉장히 짧은 페이지에 이야기하면서도 되게 수월하게 읽히는 점이 좋았고 저는 또 하나 되게 좋았던 게 사실 저는 외국 시를 많이 안 읽었어요. 우리가 이제 시라고 하는 장르를 요즘 사람들이 많이 안 저 어렸을 때는 시가 정말 유행하는 장르였거든요. 그때는 뭐 그 암송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시를 되게 좋아했었고 우리나라 시인들의 시는 그래서 좀 예전에 되게 좋아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외국 시인들의 시를 만날 기회가 뭐 고전 시인이나 아니면 그 당시에 무슨 어떤 나라의 혁명 시인이나 이렇게 특별한 계기가 아니면 내가 어디서 외국 시인들을 만날 기회가 정말 그쵸, 드물고 그쵸. 네. 지금은 더더구나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에 소개되는 정말 그 이름을 모르는 경제학자보다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시인들의 시가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러면 저희 네. 이게 한 뭐 40꼭지가 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네. 가장 인상 깊었던 꼭지를 뭐 한두 개씩 얘기해 볼까요? 저는 시인 얘기하시니까 네네. 우리가 익히 아는 시인이 여기 등장해요. 음. 아마 외국 시 중에 이만큼 한국에서 유명한 시가 없을 텐데 바로 그 로버트 프로스트의 네. 가지하는 가지하는 길. 길. 교과서에 지난번에 얘기했던 나왔던 시기 때문인데 네네네. 이 로버트 프로스트와 윌리엄 베버리지라는 네네네네. 그 사람의 얘기를 연결해서 음. 그 윌리엄 베버리지라는 사람은 이제 영국 자본주의 발달하는 과정에서 네. 어떤 개인의 복지, 음. 뭐 직업 안정 이런 데 힘을 써서 네. 그런 불평등 문제 이런 것에 애를 썼던 보편적 보험 도입 이런 걸 주장했던 사람이고 로버트 프로스트는 실제로 이 사람하고 태어난 시기가 거의 비슷하고 네. 같은 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그 실제로도 오랫동안 교유 관계가 있었어요. 근데 이 베버리지라는 사람과 그 입장에 또 다른 부분들도 있어서 네. 뭐 나중에 이렇게 꽤 늙었을 때 노쇠한 급진주의자가 대체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비꼬기도 했다고 하는데 네. 여기서 이제 그 두 사람의 얘기를 연결하는 부분은 이제 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프루스트의 가지 않은 길이 이제 여기 이 저자는 이렇게 썼는데 그는 가지 않은 길을 되돌아보며 한숨을 쉬면서도 자신의 선택에 자부심을 가지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이 꼭지의 제목이 가지 않은 길은 사회적 안전망의 다른 이름 하고 이제 물음표를 네. 붙여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그 시의 맥락하고 이 베버리지라는 사람의 사상이 되게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어떤 구체적인 상황이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이제 가지 않은 길이라는 메타포를 가지고 이제 요걸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기억나는 부분은 네. 이 유명한 사람 이것도 유명한 얘기의 사람이긴 한데 하이네와 마르크스를 다뤘던
로렐라이를 사랑한 시대의 사상가. 근데 이게 기억에 남는 이유는 네. 그 이 책의 서문에 나왔던 그 시의 경제성. 이게 여기서 다시 한번 반복되기 때문인데 네네. 이 꼭지 시작이 이래요. 시는 경제적인 문학이다. 한 시인은 언어 경제학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했다. 짧은 분량 안에 진리를 펼쳐야 하기 때문이다. 일상을 다루는 학문인 경제학은 대개 한정된 자원으로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를 연구한다. 둘은 갈라진다. 그럼에도 시와 경제학은 인간의 삶을 촌철로서 드러낸다. 그리고 이 꼭지의 마지막은 근데 이렇게 끝나요. 시인을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꿈이다. 오늘을 거슬러 완전히 새로운 눈을 들이대는 시는 또한 반역이다. 정치 경제학자 마르크스는 어릴 적부터 시를 썼다. 그의 부모도 시인이 되리라 믿었기에 경제학자가 되어버린 아들에게 크게 실망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안다. 개인의 삶에서 사회의 움직임을 발견하고 모든 사람들이 불평등 없이 행복한 반역의 꿈을 꾸길 원했던 그는 이미 그의 벗 하이네와 같은 시인이었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이 책 전반에 얽혀있는 소울메이트, 그러니까 시와 경제학의 소울메이트라는 네네. 게 이 꼭지에 이렇게 점철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또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 꼭지가 생각이 났어요. 어떤 꼭지냐면 케네스 볼딩이라는 네. 경제학자이자 시인이에요. 이 꼭지가 왜 재밌었냐면은 이 꼭지의 제목은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거대한 변화예요. 근데 여기 나오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뭐냐면 이분이 자기 경제학 논문의 맨 마지막에 자기가 쓴 시를 딱 마지막에 붙이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 시가 한편의 시인 동시에 자신의 경제학적 논지를 가장 짧게 정리해 놓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시와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 언어의 가장 경제성 있는 그 장르가 시인 거잖아요. 가장 효율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시의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그대로 그 표현된 꼭지인 것 같아서 이 꼭지가 되게 재밌었고, 또 하나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약간 하이퍼링크 책 읽기? 그러니까 정말 찾아 읽고 싶은 사람들이 되게 많다. 어떤 경제학자도 좀 찾아보고 싶다는 좀 적고, 이 시인의 시는 좀 찾아봐야 되겠다.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만났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누구냐면 에이드리언 리치예요. 이 그 부제에 나와 네네네네. 있는. 네.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열정이라는 꼭지에 나와 있는데 이 꼭지의 주인공은 시인인 에이드리언 리치와 알프레드 콘레드인데요. 이 알프레드 콘레드는 경제학자이자 리치의 남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에이드리언 리치는 시인이자 사회운동가예요. 페미니스트였고 평화운동을 했고 본인의 삶 속에서 계속 이제 그 새로운 운동들을 만나 나가고 되게 많은 영향을 끼친 작가인데 이분의 삶에서 이게 둘이 서로 만나서 서로에 대한 영향을 주고받으며 본인 삶의 학문의 방향과 깊이가 깊어졌지만 남편 콘레드가 자살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 자살하는 게 아마 그 리치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성 정체성에 대해서 본인이 고민했고 그것이 콘레드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 혼란 때문에 자살을 했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인생에서 너무 큰 일이잖아요. 너무 감당하기 힘든 어떤 일일 텐데 그런 그 삶 자체도 굉장히 뭐라 그럴까 되게 비극적이다. 그래서 조금 더 뭘까 그런 흥미라기보다는 그 비극을 조금 더 깊게 알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에이드리언 리치의 시들에서 시가 정말 좋아요. 제가 한 편 읽어드릴게요. 제목은 장래의 이민자들이여 부디 주목하십시오라고 하는 시인데요. 당신은 이 문을 통과하든지 못하든지 할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것이 당신을 장님으로 만들 것입니다. 많은 것이 당신을 스쳐 지나갈 것입니다. 어떤 비용을 치를지 누가 알겠습니까? 문 자체는 어떤 약속도 해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문일 뿐이니까요. 되게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읽어도 되게 그냥 이렇게 딱 내 얘기로 읽히는 지점이 있어서 이분이 여성으로서 그다음에 세계의 모습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발표한 다른 시들이 되게 궁금해졌어요. 다행히 네. 그 에이드리언 리치 네. 시들은 네. 여러 이제 번역이 된 조금 전에 읽어주신 네. 시가
이제 문턱 넘어 저편이라는 아, 네네. 그 시집에 시집에서 네 맞아요. 담겨 있는데 그 시집도 전체가 다 에이드리언 리치의 시고요. 네, 최근에 네. 이 책 참 시집 제목이 되게 멋져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는데 공통 언어를 향한 꿈. 멋지죠 제목이. 네. 이 책도 최근에 나왔습니다. 뭐 제목에 나와 있듯이 어떤 연대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고 이제 그 레즈비언 여성으로서의 사랑 얘기들도 담겨 있는 그런 시집이라서 혹시 황주부님과 비슷하게 관심이 네. 생긴 분들이 계시다면 네. 찾아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리꾸님은 어떤 꼭지가 흥미로우셨어요? 저도 2개 정도 골라보면 네. 존 메이너드 케인스하고 음. 버지니아 울프를 엮은 에피소드가 있어요. 음. 그 둘 다 기존에 있었던 고정관념들을 깨트리는 그런 행보를 살았었던 인물들이고 또 우연찮게 블룸즈버리 그룹이라고 해서 네네. 그 당대에 있었던 그런 성격의 사람들이 모인 그룹에 같이 소속이 되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고 케인스를 공부하면서 한 번도 이 사람이 뭐 고정관념을 깨트렸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외웠던 거지. 케인즈 하면 뭐 어떤 경제 정책을 그쵸. 펴고 뭐 조금 더 나가면 뭐 이 사람이 사생활이 문란했고 뭐 이런 되게 이제 흥미거리의 야사들 뭐 그런 것들을 좀 주워보긴 했지만 그 이 책을 읽고 보니 아 그게 이 사람의 본질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케인즈라는 사람의 본질이 어떤 고정관념, 다수 주류에서 벗어난 천재잖아요. 버지니아 울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본인의 능력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이런 또 대학 입학조차 허용되지 않던 시대에 살아서 결국에 이제 그런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어서 그 에피소드 기억에 남고요. 또 하나는 이 부분은 되게 재밌었는데 아마 주식하는 분들은 이 사람 이름 알 텐데 알 것 같아. 피셔 블랙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블랙 피셔 아니다. 그 이 뭐였더라? 옵션 그러니까 파생 상품 중에 옵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 옵션의 가격이 얼마가 되는 게 공정하냐라는 그 공정한 가격을 정하는 공식이 있어요. 네. 그 공식을 만든 사람이 블랙 피셔예요. 피셔 블랙이에요. 근데 이 공식을 만들어서 노벨상을 받았어요. 근데 같이 만든 사람이 받았고 피셔 블랙은 그 전에 죽어서 못 받았는데 어쨌든 이제 거의 보통 사람 10가지 알고 있는데 이제 이 사람은 경제학자니까 설명을 해주는 거지. 그 공식 자체가 어떤 정말로 공정한 공식이라기보다는 공정한 공식이라는 평가를 받은 거다.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사람 둘이 끊임없이 막 노력을 해서 설득을 하고 이게 이 정도의 합의를 보자면 이를테면 그렇게 이제 주변 경제학자들을 설득했기에 가능했다. 근데 이제 요 얘기에서 김종삼으로 어떻게 넘어가냐면 김종삼이라는 사람은 저는 이제 이 책에서 처음 본 시인인데 전형적인 뭐 시인이 대부분 그렇지만 어떤 가격보다는 가치를 쫓았던 시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일화가 소개되는데 가령 인간의 죽음이 뭐냐 물어보니까 시인이 모차르트를 못 뜨게 되는 거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그런.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진리로 여겼던 거는 사람들을 발견하고 사랑하고 어떤 이론만으로는 포섭될 수 없는 사회 실체가 있다라고 생각한 시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경제학자와 피셔 블랙과 소울메이트다라고 하는데 거의 이 정도면은 무슨 갖다 붙이는 수준이 네, 스킬이 왜냐하면 그 부인할 수 없는 대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제가 지금 약간 재미있게 얘기했지만 사실 이제 보면서 좀 감탄했던 게 아 여기서 이런 걸 끄집어내서 여기다 붙이다니 이 사람은 진짜 찐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정말 이분이 아니면 쓸 수가 없는 책이에요. 네, 정말. 네, 이거는 아마 양쪽에 대해서 이만큼 알고 있는 사람이 아마 없지 않을까 한국에?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사람은 반드시 인터뷰하면 진짜 좋은 인터뷰가 나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사람이 만들어졌지? 요렇게 봐도 되게 재밌고요. 아. 예전에 송우준 씨 인터뷰했었던 기억 나는데 최초로 개인 인공위성 쏘아 올렸던 저 인터뷰할 때 도대체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지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성장 과정이 범상치 않았어요. 그게 되게 재밌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도 한번 인터뷰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독서였습니다. 놀땐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게 놀땐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 하지 않고 뭐하게 놀땐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게 놀땐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 하지 않고 뭐하게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당신이 우리의 든든한 배후 0% 0% 우리가 받는 정부 지원 0% 시위꾼 아냐 시민의 파수꾼 유엔이 인정하는 시민단체 파트너 행동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권력 감시기구 참여연대 놀땐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게 놀땐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 하지 않고 뭐하게 놀땐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게 놀땐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 하지 않고 뭐하게. 네, 저희 오늘 후다닥 1세에서는 북인더갭 출판사에서 나온 김연 작가의 책 세기의 소울메이트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예상 외의 어떤 즐거움이 있었던 독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아마 저희 방송을 통해서 혹은 방송이 아니더라도 이 책을 만나보시는 독자분들께서는 기대 이상의 어떤 지점들을 분명히 만나실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다양한 얘기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흥미로운 독서가 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저희 오늘 후다닥 1세는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